più tra i farfalloni. 네, 오늘은 그 헤어스타일을 해볼 거예요. 도형화된 얼굴에다가 이제 머리카락 씌워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은 도형화된 얼굴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굴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정면이니까 십자선 정중앙을 통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옆면을 자르고 턱을 잡으면 되죠. 옆면을 자르고 턱을 잡으면 돼요. 그리고 턱 라인에 맞춰서 눈썹과 턱 끝에 중간 지점이 이제 코가 될 거고, 얘가 이제 옆으로 쭉 오면은 귀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는 거였죠.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도형화는 실제 인체를 간소화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인체는 아닌 거예요. 최대한 쉽게 비슷하게 한 거지 실제 인체는 아니라는 거. 네, 그 다음에는요. 옆면 얼굴도 하나 옆에다 놓고 같이 보면서 하겠습니다. 원형 사이즈가 요즘 되게 비슷하게 맞춰서 십자선 긋고 옆면 자르고 턱 끝에서 중간 지점에 코 찾아서 귀까지. 코 라인은 눈썹과 눈썹 사이에서 안화상 윤기로 갔다가 콧대로 가는 이런 라인이었죠. 그리고 귀는 턱 라인에 맞춰서 살짝 기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은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지점을 찾을 건데요. 이마 부분에 이제 머리카락 시작점을 위치를 잡고 들어가는데, 저희가 얼굴을 보통 3등분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냐면은 눈썹에서 코 밑까지 여기가 1, 그리고 이거랑 같은 등분으로 턱 끝까지 2, 그리고 요거랑 같은 등분으로 이마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마는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래서 길이가 이제 실제보다 조금 더 짧아지게 된다. 왜냐면 얘는 이렇게 곡선이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그래서 코에서 눈썹까지의 길이에 살짝 더 짧은 느낌으로 이제 이마가 들어오면 됩니다. 거기가 이제 머리카락의 시작점인데 정중앙입니다. 얘를 기준으로 이제 머리 라인을 그려줄 건데, 머리 라인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은 요 눈썹이 여기에 있는데 요 눈썹에 요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눈썹이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눈썹에 연결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마 라인은 요렇게 눈썹에 연결되는 느낌. 옆에서 볼 때도 요런 느낌. 그리고 그 중간쯤에서 옆머리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요렇게 중간쯤에서 옆머리로. 자, 앞에서 볼 때는 이제 요게 귀 옆에 붙어 있는 모양으로 보이고, 옆에서 볼 때는 옆머리는 귀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요렇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무슨 계단 내려가듯이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삼자 모양, 공튀기기 하듯이 삼자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마 부분은 이제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이렇게 일자형인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둥근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M자형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캐릭터 느낌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캐릭터는 좀 뭐 분노가 많은 캐릭터, 뭐 뾰족뾰족한 캐릭터다. 그러면 이제 뭐 M자형으로 해주고, 뭐 이 캐릭터는 좀 둔하고 그냥 스포츠 스타일이다. 그러면 뭐 둥근 머리, 아니면은 이 캐릭터는 좀 올곧고 막 딱딱한 이런 느낌이다. 그럼 뭐 직선 뭐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의 느낌에 맞게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라인은. 그 다음에 머리카락은 이제 두피 위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보다 절대로 머리카락은 작아질 수 없겠죠. 그러면은 머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머리보다 머리카락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옷의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몸 겉에 옷이 걸쳐지니까 몸보다 절대 작아질 수 없잖아요. 옷은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더 두껍겠죠. 이 두께는. 그래서 머리보다 더 크게 항상 빡빡머리든 반삭이든 뭐 머리카락이 있든 머리는 무조건 머리통보다 더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옆머리도 마찬가지로 머리카락은 머리통보다 항상 더 크게 이렇게. 네, 좋습니다. 뒷머리로 좀 와보겠습니다. 뒤통수를 그려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 얼굴 앞면 그린 거 있잖아요. 얘를 그냥 복사해 오면 되거든요. 어차피 실루엣은 똑같으니까. 네, 그래서 속에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뒤통수가 된 거예요. 우선은 귀 밑에 라인이 목 시작하는 뒤통수랑 연결되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중간선이 이제 척추 들어가는 라인이죠. 척추를 기준으로 네, 목이 들어올 건데 목은 턱보다 조금 더 얇은 라인으로 들어와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턱이 한 요 정도 보이고 요만큼은 가려지게. 네, 근데 요것도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턱보다 목이 더 두꺼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턱 가려지고 뒤통수에서는 승모근이 출발을 하겠죠. 요렇게 오다가 바깥으로 오다가 바깥으로. 지금은 해부학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막 정밀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리 뒤통수에서 여기 흉쇄유돌근 시작하는 대로 이렇게 라인이 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머리 뒤쪽. 여기 흉쇄유돌근, 여기는 승모근인데 흉쇄유돌근의 시작점으로 요 머리 라인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요 옆에는 지워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귀 뒤쪽을 좀 그려봅시다. 이렇게. 우리 귀가 앞에서 볼 때랑 뒤에서 볼 때랑 모양이 좀 다르죠. 뒤에서 볼 때는 뒷면에 연결 지점을 그려주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머리 라인은 흉쇄유돌근에 와서 붙고 머리카락 라인은 승모근에 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보다 살짝 아래쪽까지 보시면은 귀보다 조금 더 아래까지 머리카락이 내려오거든요. 귀보다 살짝 한 아래쪽까지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서 이제 귀 뒤로 넘어오면 되는데 요거는 옆머리 쪽을 좀 봅시다. 얘도 귀 밑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뒤통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목이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턱 밑에. 근데 이제 귀 뒤로 넘어올 때 요 앞쪽으로 갈 때는 귀랑 안 붙어 있었는데 귀 뒤쪽으로 갈 때는 이제 귓바퀴 아래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윗부분 살짝 이렇게 가려지면서 지나가고 여기에서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는 살짝 가려지고 얘가 이제 귀보다 살짝 아래까지 그리고 머리카락은 항상 머리통보다 더 큰 입체로 들어오면 되겠죠. 네, 뒤쪽도 마찬가지예요. 귓바퀴 뒤로 요렇게 살짝 돌아서 요렇게 승모근 있는 대로 귓바퀴로 살짝 돌아서 요렇게 승모근 있는 대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머리카락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잡고 가자면요. 우선은 머리카락은 얇은데 되게 강도가 세요. 그래서 날 때는 이렇게 납니다. 머리 표면으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곳에는 중력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일정 이상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중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고꾸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길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요 정수리 부분을 기준으로 이제 머리카락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로 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3mm, 6mm, 9mm 이렇게 이제 짧은 수준의 머리카락은 그냥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나 있는 거죠. 머리카락이. 왜냐면 머리카락은 이렇게 아래로 나는 게 아니고 항상 바깥으로 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머리카락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고, 정수리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정수리가 머리의 정중앙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머리에 이제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약간 턱 라인 요렇게 좀 꺾인 거 생각하시면서 한 요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수리는 앞에서 볼 때는 안 보이고요. 뒤에서 볼 때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요 정수리 부분, 그러니까 가마가 막 2개일 수도 있고 뭐 3개일 수도 있고 이런데 보통은 요 정수리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회전하는 방향성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라인이 약간의 어떤 이런 회전이 좀 있지요. 이제 사람마다. 그래서 머리 끝이 직모라고 해서 이렇게 진짜 직선인 사람은 거의 없고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좀 곡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좀 컬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이렇게 한 번 꺾이거나 혹은 이렇게 2번 꺾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에는 길이감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면은 계속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리카락이 길어지다 보면은 이제 머리카락이 좀 얇고 쉽게 끊어지다 보니까 뭐 몇 개는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몇 개는 이렇게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몇 개는 이제 끝에가 좀 이렇게 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긴 머리카락일수록 더 적게 남는단 말이죠. 그렇겠죠, 당연히. 짧은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수십 개씩 새로 나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머리카락은 비교적 훨씬 많을 거고 길어진 애들 중에서는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긴 애들은 별로 안 남게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머리카락은 무조건 시작할 때보다 끝으로 갈수록 얇아져야 합니다. 무조건. 왜냐면은 한 가닥이 오다가 이렇게 2가닥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그리고 네, 중간에 끊어지는 애들이 있고 닳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뾰족한 모양이 됩니다, 머리카락은.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른 지 얼마 안 된 사람, 요런 사람은 이게 이렇게 빡 자르면은 이제 시작점이랑 끝점의 두께감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오늘 앞머리 정리하고 온 사람, 이런 사람은 앞머리가 이렇게 삐죽삐죽하지 않고 이렇게 정갈하다는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정돈된 느낌의 머리랑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의 머리,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릴 때도 내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 캐릭터는 뭔가 스스로 머리 깎으러 미용실도 안 갈 것 같은 캐릭터다. 그런 머리카락 막 이렇게 그리는 거고. 뭔가 이 캐릭터는 혼자서 집에서 가위로 머리카락도 잘 정리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렇게 조금 정갈한 머리 스타일로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런 느낌을 좀 더 부여를 할 수 있겠죠. 캐릭터의 어떤 이미지 같은 데서. 그래서 요게 이제 머리카락의 가장 기본적인 나는 부위예요. 나는 부위.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정수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형태로 이제 머리카락을 그려낼 수가 있는데 머리카락은 중력의 영향도 받지만은 머리카락 자체의 그 힘도 있고요.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는 머리카락 자체의 힘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머리카락이 어디 걸렸다. 그러면 이제 그 걸린 대로 이렇게 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바람이 불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이제 흩날릴 거고. 그리고 뭐 왁스나 혹은 뭐 젤 같은 걸로 고정을 시켰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외부적인 힘이겠죠. 그 모양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고. 간단하게. 여러 가지 머리카락의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거부터 해봅시다. 요거 먼저 해볼까요? 네, 우선은 얼굴을 먼저 그려봅시다. 도형화된 형태로 그리면 되는데 눈썹 라인보다 귀가 아래에 있으니까 위쪽을 보는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확히 그릴 필요 없고요. 그냥 뭔가 비슷한 뉘앙스로 그려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머리카락이 머리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머리통의 형태를 그려놓고 들어가면 이제 훨씬 편하게 잡아갈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우선은 머리 라인을 좀 잡아봅시다. 눈썹에서 코끝까지의 거리감을 위로 올려주면 이제 눈썹 라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아래서 위로 보는 각도가 되면요. 요게 이제 요렇게 돌아간 상태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더 짧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 상태였을 때는 그나마 이 정도의 길이감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각도가 요렇게 돌아가면은
카메라가 얘를 잡는 각도가 달라지면서 이제 더 그 짧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요 라인을 생각하시면서 이마를 적당하게 잡는 겁니다. 또 사람마다 이마가 넓은 사람이 있고 좁은 사람이 있고 뭐 이러니까요. 그렇게 무슨 강박적으로 이 이상은 길어지면 안 돼 막 이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기 눈썹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눈썹으로 들어오는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서 이제 옆머리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서 옆머리는 귀와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인을 먼저 잡아준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왁스 같은 걸로 이제 세팅을 한 거죠. 머리를 고정을 딱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얘는 중력이랑은 상관없이 결을 만들어준 방향대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라인을 딱 기준으로 이렇게 마치 분수대처럼 이제 라인을 해준 거죠. 그래서 제일 겉부분이 요 라인인데 요거보다는 무조건 더 넓어져야겠죠. 어디서부터 해줄지는 자기 자유예요. 요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서 뻗어나가도 되고, 아니면은 겉에를 먼저 잡고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식으로 넣겠다. 이렇게 뭐 겉에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서 요 겉에 라인에 맞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요 머리카락 같은 거는 이제 무작위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세팅한다고 해도 다 똑같은 방향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도 어디는 숱이 많고 어디는 좀 비교적 적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약간의 그 무작위성이 가미되어 있는 상태가 오히려 더 진짜 머리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기계처럼 똑같은 간격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이러면은 머리카락 같지가 않고 약간 어떤 레고 같은 느낌? 막 그렇게 돼버리니까 약간의 무작위성을 좀 가미를 시키면 좋습니다. 두껍게 넣었으면 한번 얇게 넣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뭐 잔머리 같은 게 이렇게 삐져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중간에 갑자기 방향이 반대로 가는 애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되게 많은 어떤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그려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되게 자연스럽다 이런 게 있으면 기억을 해놨다가 자기 그림에다 응용해보고 뭔가 이런 식으로 좀 채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아래서 위를 보는 각도, 그리고 이마는 다 보이는 상태, 그리고 머리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요 묶여 있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얘는 왁스 같은 걸로 세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끈으로 묶어서 거기를 향해서 이제 머리카락들이 다 모이는 그런 형태인 거죠. 요거 한번 해봅시다. 얼굴이 바라보는 각도는 눈썹이랑 귀 라인이 거의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얼굴은 숙이거나 혹은 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각도가 약간 틀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마찬가지로 눈썹에서 콧대까지의 길이감을 위로, 얘는 이제 곡선형입니다. 곡선형으로 올려주면 이제 머리카락 끝점을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이 끝점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탈모처럼 보이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요걸 기준으로 올라가면은 탈모처럼 되고 무조건 이걸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앞머리를 그릴 때도 이렇게 파잖아요, 중간중간에. 근데 이게 요렇게 요 앞머리 라인보다 더 위로 올라가 버리는 순간 뭔가 탈모인 사람이 뒷머리를 끌어와서 앞으로 내린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이렇게 가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라인 기준으로 이제 얘는 머리를 어디에서 묶느냐에 따라서 머리카락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형이 이렇게 있으면, 머리가 구형이니까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서 묶는다 그러면 얘가 얘를 통과할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오겠죠. 요렇게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오겠죠. 여기는 이렇게 도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머리를 감싸고 있는 형태로 그리는데 머리카락은 약간 칼국수면처럼 해주면 좋습니다.
칼국수나 혹은 노끈 같은 느낌? 머리카락을 가닥가닥으로 물론 보면은 보는 것도 가닥가닥으로 보는 게 이제 기본이긴 하지만 머리카락은 뭉탱이로 좀 존재를 하고 그리고 보통 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어떤 노끈 형태로 봐줘도 좋고요. 아니면 칼국수 혹은 뭐 중국식 두꺼운 당면 느낌으로 봐주시면은 이제 어떤 입체감 표현에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 묶이는 걸로 치고 어디서부터 시작할 건지 잡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요렇게 가는 애들은 요렇게 돌아가면 되고 요렇게 가는 애들은 요렇게 돌아가면 되고 요렇게 가는 애들은 요렇게 돌아가면 되고 방향성만 잡아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적용되는 안에서는 어떻게 그어도 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는 약간 무작위성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하면 좋겠죠. 두꺼운 애들 그렸다가 얇은 애들 그렸다가 중간에 좀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근데 이거 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은 무조건 머리통보다는 크게 그려야 된다는 거. 튀어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하다가 머리보다 더 작게 그려버리면 이제 거기서 입체감이 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머리카락은 시작할 때보다 더 두꺼워질 수는 없다. 머리카락은 무조건 계속 더 얇아질 수만 있고 더 두꺼워질 수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묶는 거를 세게 묶을수록 머리카락이 두피에 가까이 달라붙을 것이고 이제 좀 살살 묶을수록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이 되겠죠. 뒤에서. 그리고 숱이 많을수록 더 두꺼울 것이고 숱이 적을수록 이제 더 가까이 붙을 것이고 숱이 많은 상태가 좀 젊음의 좀 상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형으로 좀 그리려면은 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로 그리는 게 좋습니다. 숱이 너무 없으면은 나이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근데 또 그런 거를 이제 묘사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이 들어 보이는 상태를 혹은 뭔가 병약한 상태를 이런 걸 묘사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요거를 좀 해봅시다. 하이앵글에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덮여 있는 모습. 우선은 앵글이 이렇게 여기가 로우 앵글이고 얘가 하이 앵글인데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요 몬스터볼 위에서 아래를 보면 윗면이 넓어진다. 그래서 머리카락 그릴 때도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원래였으면은 머리카락이 한 이 정도 보이는 거였다. 그러면 이제 하이 앵글에서는 이만큼 보이게 되겠죠. 머리카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넓어진다는 거. 위에서 아래를 볼 때는. 그리고 위에서 아래를 보면은 원기둥의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머리카락의 앞쪽과 뒤쪽의 거리감이 이렇게 생기죠. 우선 얼굴부터. 얼굴은 이런 입체가 되겠죠. 턱은 갸름해지고 귀는 눈썹 라인보다 위로 올라가. 머리카락 시작점을 찾아서 요거보다 더 깊게 이렇게 파버리면 안 됩니다. 얘보다는 이제 덜 파지는 상태로 머리카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지를 좀 정해서 이제 뭐 만약에 정수리다 그러면 정수리 라인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는데 요 이상 요렇게 파고들면 이제 탈모처럼 되니까 얘를 무조건 가리는 방향으로 머리카락은 이제 무작위성이 많이 가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이렇게 막 뿌려놓고 뿌려놓은 거 안에서 이제 나중에 선 정리할 때 이제 찾아주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막 계획적으로 들어간다기보다는 진짜 머리카락 흩날리듯이 막 선 뿌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 방향성에 맞게 이제 원리에 맞게 머리카락이 들어가면은 이제 원본 그림이랑 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원리만 적용된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쪽 길이랑 뒤쪽 길이에 이제 거리감이 생기죠. 이렇게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쪽 라인은 여기까지 내려오게 될 거고, 뒤쪽 라인은 여기까지만 내려오니까 길이감이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앞에는 여기까지 오는데 뒤에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원기둥의 요 아랫면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망토 느낌의 모양을 상상하시면서 머리카락이 망토처럼 씌워져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투명도 조절해서 뭔가 진한 색으로 정리를 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느낌의 선들만 딱 캐치를 해서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바람 같은 게 불면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공기층이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뭐 머리카락을 더 길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더 길이를 늘려줘도 되는 거고, 뭐 어딘가에 걸린 느낌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을 수도 있는 거.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도 그림 속에서는 이제 가능하니까, 뭐 예를 들면은 되게 특이한 모양들 있잖아요. 막 그림 속에서만 가능한 어떤 이런 소라빵 같은 모양의 뭐 이런 머리카락 별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뭐 만두머리 막 이런 것도 실제로는 거의 안 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만화 속에서는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머릿속에서 이제 내가 그 구상해낸 캐릭터에 맞게 이제 좀 부여를 해주실 수 있겠죠. 그림 물론 내 세계관 안에서 가능한 그림체면요. 그 다음에 네, 뭐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하나하나는 이제 가닥가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뭔가 중국식 당면처럼 봐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머리 꼬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두 가닥을 이렇게 꼰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가닥이 아니고 세 가닥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파란 선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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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고, 빨간 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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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거고, 노란 선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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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거죠. 그래서 선 3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모양, 입체감을 잘 생각을 하면은 이 뭐야 머리 꼬는 거 또 아마 제일 현실적인 게 이 정도일 거예요. 이 이상 뭐 과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표현하기도 엄청 어렵고, 그래서 이 정도. 뒤쪽에서 보는 것도 해봅시다. 얘는 요거 반대예요. 요거의 반대. 얘는 지금 원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는 이제 원기둥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얘는 앞쪽이 더 아래쪽에 있었는데 얘는 앞쪽이 더 위쪽에 있는 거죠. 오히려 앞쪽이 더 아래에 있고 뒤쪽이 더 위에 있는 거. 얘도 망토 형태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뒷머리를 좀 해봅시다. 요거 컬 들어간 걸로 해볼게요. 우선은 머리통을 그릴 건데 뒤에서 본 머리이기 때문에 요런 느낌의 입체가 되겠죠. 옆면 자르고, 약간 뒷머리의 입체는 요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형태.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썹이랑 턱 라인의 중간 지점쯤에서 코 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제 일로 오면 귀가 들어가는 사이즈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에도 살짝 보일 수도 있고요. 각도에 따라서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귀가 뒤쪽에 가깝기 때문에 뒤에서 볼 때 양쪽 귀가 보일 수 있는 각도가 더 많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뒷머리 라인을 한번 그려봅시다. 우선은 뒷머리 라인은 귓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뒤에 승모근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승모근은 척추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귀보다 살짝 아래쪽까지 이렇게 머리카락 라인을 잡아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부분은 블럭으로 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이거 다운컷? 위쪽에는 길게 남겨놓고 아래만 이제 짧게 친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서는 이제 정수리를 기준으로 이제 컬이 들어간 머리카락이 그냥 튀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문어발 이렇게 나오듯이 문어 혹은 뭐 거미발 나오듯이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특히 외곽선을 먼저 잡고 들어가면 훨씬 편합니다. 시작점을 딱 기준으로 잡고 뭔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느낌의 외곽선을 먼저 잡고 그리고 그 내부를 그린 거죠. 그 다음 어떤 형태에 따라서 내부부터 그리는 게 쉬운 게 있고 외부부터 그리는 게 쉬운 게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내가 해보고 나한테 더 잘 맞는 어떤 방식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 결 안에서는 어떻게 그려져도 별로 이상하지 않다는 거. 이론이 적용되어 있는 같은 결 안에서는 이제 막 혼자서 갑자기 이렇게 그 컬이 들어간 머리카락 속에서 갑자기 혼자 직모로 막 이상한 방향으로 이렇게 뻗지 않는 이상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무작위성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답이 없는 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로울 수도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느낌이 좋은지 이런 거는 데이터를 좀 쌓아야 돼요. 많이 그려보시면서 자료들 같은 것도 좀 보시고 요 머리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무작위스럽게 했을 때 더 예쁘더라. 뭔가 이런 그런 뭔가 데이터들을 잘 쌓아서 활용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뭐 그림체에 따라서 좀 덜 묘사해 줄 수도 있고 혹은 뭐 더 묘사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은 아예 안 그리고 명암만 그려줄 수도 있고 되게 그려주는 범위도 이제 그림체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빡빡이 머리 해준 데는 색깔을 좀 칠해 놓으면 구분이 돼서 좋아요. 옆머리라든지. 그리고 요 컬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두꺼웠던 애가 얇아질 수만 있고 두꺼웠던 애가 얇았다가 다시 두꺼워지고 이러면 이제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국식 당면 같은 거를 생각을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중간에 꼬이는 지점이 있으면은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질 수는 있어요. 근데 선화로 그리면은 그런 지점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은 선은 이제 명암이 없으니까 얘가 지금 회전해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얇아졌다가 두꺼워진 건지를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선화에서는 얇아졌다가 다시 두꺼워지는 이런 식의 묘사는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이제 좀 더 좋을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요 뒷머리 같은 부분은 이제 깎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른데 칼 같은 걸로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바리깡으로 그냥 아래서 위로 밀면요. 그 승모근이랑 척추 때문에 굴곡이 있어가지고 요철이 있어가지고 깎아지는 지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엄밀히 말하면은 척추가 안으로 들어가 있고 승모근이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입체란 말이죠. 승모근이. 그래서 단면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여기에 이제 털들이 이렇게 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바리깡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제 요 중간에는 털이 남고 끝에도 털이 남고 요 부분만 이제 깎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뒷머리 부분을 바리깡으로 그냥 이렇게 올려치면요.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네.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좀 정돈된 느낌으로 해줄 것인지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바리깡으로 그냥 올려친 느낌으로 해줄 것인지 요거는 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캐릭터의 성격이나 혹은 그림체에 맞게 좀 채용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미지를 보면은 더 좋은데
네, 요런 게 이제 제대로 칼로 정리를 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바리깡으로 올려치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네, 여기는 승모근 때문에 튀어나와 있고 여기는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 됩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ma ci sei quando ci